2023년 3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각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걸 하려면은 일단 이렇게 포석을 둬야 되죠. 포석을 탁탁 두고 큰 거를 두고 이제 작은 걸 들어가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 포석을 두는 게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례 대장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서 당직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정지를 안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무회의에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80조 때문에 이재명이가 기소될 건 뻔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범죄자고 자범이니까.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명계가 또 그리고 일반 여론이 참 안 좋았죠.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인 설법을 하냐, 방탄으로 하냐. 그러니까 뭘 만들었는가 하면 여기에 3조를 추가를 해서 예외 조항으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뒀었습니다. 그리고 3조를 신설했다고 해야 되나 개정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당직자가 뭘 어긴 거를 판단하는 주체를 당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꿔버렸어요. 당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주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무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재명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바람에 이재명은 당대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은 또 오늘 뭘 발표했는가 하면요. 아이고 말로만 자꾸 정치를 하니까 저도 자꾸 놓치는데 민생 4대 폭탄으로서 고물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고금리, 이자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월세가 불안정하죠. 집값이 많이 내리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집값이 내리거나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집신장수 아들하고 남학신장수 아들 두면은 비 오면 비 오는 날 걱정, 맑은 날은 맑은 날 걱정대로 하는 부모처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이 네 가지를 민생 4대 폭탄으로 규정하고 이거를 치고 나가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살려놓고 민생 4대 폭탄 대책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부를 비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씨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포석을 뜨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체포는 안 됐지만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민생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 전에는 이제 반일 문제를 내걸어갖고 윤석열이 매국을 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하도 많이 떠들어서 좀 귀가 아플 정도인데 거론할 필요도 없겠죠. 반일, 친일을 했다. 반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포석을 해왔느냐. 이제 큰 포석을 보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북한의 위협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목숨을 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 명분과 의리를 배신하더라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오니까 또 배신을 하더라고요. 또 이해관계가 있으면 배신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출세고 이런 거겠죠. 죽고 사는 문제는 북한하고의 문제인데, 북한이 오늘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북한 한경남도 흥남에 구경대라고 하는 상당히 아름다운 바위 절벽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안 절벽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북이 등껍질이 어떤지 아시죠? 그런 바위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이 함흥지방에는, 거기 관북지방이죠. 관북10경 중에 하나가 이 흥남에 있는 거북구자 구경할 경자, 구경대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위가 해안 절벽이 있다 그래서 구경대인데, 그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한 이게 2000km를 이게 뭐 이렇게 팔자로 비행했는지 비행을 했습니다. 직선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니까. 얼마 전인가 자기네가 순항미사일 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레이더로 발견된 게 없어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쏜 거는 진짜입니다. 우리 측이 먼저 발표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던 KN-27인지 또는 새로운 미사일인지, 어쨌든 그냥 북한판 토마호크를 쐈다. 대한민국 북한판 현무 3를 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이용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폴럽 도약 비행하는 그런 미사일 쏴가지고 자기네 동해 수역 목표로 한 그 수역 들어가기 지난 800m 상공에서 이게 탁 탄두가 터지게 했죠. 거기에 전술 핵탄두를 넣어서 쏘게 되면 800m 상공에서 탄두가 터지면은 서울 같은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서는 53만 명 이상이 사상한다, 죽거나 다친다. 이런 전술핵인 경우, 다시 말하면 원자폭탄인 경우, 전략핵이라면 또 달라지죠. 그런 시뮬레이션 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올라갑니다. 북한이 현재 이제 지난번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사일로에서 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사일로는 더 발전된 미사일 발사 시스템입니다. 이 사일로 시스템은 이 지하에 땅을 파고 항원 항습이 되는데 딱 넣어놨다가 갑자기 쏘는 거죠. 위치를 뭐 적이 발견해서 때릴 수는 있겠지만은 때린다고 쉽게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쏠 때 쏠 수 있고요. 사일로를 배에다 탑재하게 되면은 수직 발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 일반 구축함, 우리의 장보고 3급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들어있는데, 그게 일종의 사일로입니다. 거기서 항원 항습이 되다가 필요하면 발사 팡 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Transport and Erection and Launching, 그래서 트럭에다가 실구당에다가 트럭에서 기립을 해갖고 쏘는, 그렇게 발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가 이 화차에서 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물속 저수지에서도 쐈었어요. SLBM 같은 거를. SLBM을 육지에 갖고 와서 물에서 쏘는 거지. 저수지 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물에서 쏘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발사 순간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킬체인이 가동이 늦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가하는데, 이번에는 절벽 해안에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날뛰게 되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축구 산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우리만큼이나 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본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해야 되고, 또 많은 협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소미아를 다시 살리고 쭉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한 발 더 나가서 악사까지 맺어라. 이제 이런 걸 하고 나가니까는 이제 반일 코드로 뒤집어 씌우는 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걸 이렇게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금리를 계속 미국이 올리고 있죠. 미국이 올리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금리가 좋으니까 미국 이자를 보고 예금이 글로 이동하죠.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글로 빠져나가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무역 적자가 올해만 1월, 2월, 3월이 다 돼가 끝나가는데 벌써 2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심각합니다. 그럼 달러는 자꾸 빠지죠. 주식시장에 빠지고, 적자 보니까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안 온다고 확언할 수가 없죠. 위기는 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가 나가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 빌려갖고 사업하던 분들,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맡겨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 빌려갖고 다른 사업하던 분들은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금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부세 문제를 정부가 어차피 집값도 떨어졌고 공시지가 떨어뜨린 것 등등 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불안정 문제를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문제는요,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주요 기업들이 원래 직원들 거의 안 뽑는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구인난이 있다고도 하는데, 글쎄 이 젊은이들도 뭐 진짜 절박하면 아무 데라도 갈 텐데 또 안 가기도 하고, 또 기업들도 불안하니까 안 뽑기도 하고, 고용도 힘듭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정부는 뭐 고용 문제는 달리 대응하더라도 고용을 지금 맡고 있는 게 누구냐? 민노총이거든요. 민노총이 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빨갱이들이랑 연합돼가지고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거기서 걷는 노조돈 갖고 주사파랑 같이 움직이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깨가지고 일자리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 개혁, 노동개혁 들어갔고, 그다음에 연금개혁 들어갔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응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궁을 딱딱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지금 여론은 일본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 때문에 반일 분위기는 우린 쉽게 좋아하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불리한 듯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기 장막을 치고 고금리, 고물가, 전월세, 이것들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일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결정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 놓고 나갔잖아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거다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검사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일 헌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 검찰은 수사를 상당히 제한하고 수사한 검사는 기소하지 못한다. 야, 완전히 이재명이 자기 살라고 만든 법안이죠. 문재인도 자기 살라고 만든 법안이죠. 하도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 똥을 아무데나 많이 싸놔서 그 똥 치우는 역할만 제대로 해도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똥을 못 치우게 저런 법을 만들어 놓고 나갔거든. 자기들은 그 법을 가지고 박근혜 뭐 과거사위 뭐 그래서 요 앞 방송에서 삐아제 시계 2개 받은 그게 명백한 사실인데도 그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좀 봐주려고 없는 걸로 치기 위해서 논두렁에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온 걸 이용해서 아예 받지도 않은 걸로 꾸민 게 저 세력들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세력들인데, 그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 법을 이용해서 과거사를 캔다고 이 삐아제 시계 사건 다시 조사하고 뭐하고 막아서 검찰, 경찰 다 착살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클라이맥스가 검수완박 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지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할지, 법은 잘못됐지만 입법부가 하는 거를 국민을 대표한 데서 하는 거가 그걸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법을 개정해라 라고 판단해 줄 수도 있겠죠. 저는 헌재의 내일 판단이 이제 앞으로의 정치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한동훈이라든지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포석이죠. 이런 포석들이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살려주는 민주당, 그 다음에 뭐 4대 민색 폭탄 떠들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반일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 헌법 쟁의심판 제기한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한 정부, 그 다음에 이 종부세 등 세금 줄여서 돈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정부, 이게 서로 포석입니다. 이 포석이 어떤 게 옳은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감정 때문에 뭐 왜 친일을 했냐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오게 되면 헉헉하게 됩니다. 북한에 저 날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씨를 그대로 당대표 하게 해주는 게 정말 윤석열을 도와주는구나. 자, 진짜 남자 추미애가 이재명이구나.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날뛰는 게 저게 제2의 이재명이구나. 저것 때문에 윤 대통령은 몇 가지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윤 대통령이 힘을 받겠구나. 저는 민주당 최대의 수박은 이재명이고 북한판 최대의 수박은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두는 포석을 설명드렸는데 누가 절 잘 둔 건지 한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도 둘 거 없습니다. 바로 알 수 있죠. 저희 의견이었습니다.